통계적으로 보면 학원을 다니는 기간이 1년 정도도 채 안 돼요. 맞아요. 평균적으로 3년 이상 영어학원을 다니는 한 학원을 다니는 친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우리 플레이즘은 예외지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학원에 가도 영어가 늘지 않는 불편한 진실, 혹은 이제 학원을 가도 학원을 금방 그만두게 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이 영어 학원을 가도 영어 학원을 오래 다니지 못하고, 그리고 학원에 갔지만 10명 중에 한 7명은 영어가 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죠.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영어가 어렵기 때문이죠. 영어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아이들이 영어를 배웠어요. 그런데 착착 이해가 됩니다. 파닉스 배웠어요. 잘 읽어요. 이해도 잘 됩니다. 영어가 쉬워요. 영어를 재미없어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영어 잘하는 아이는 다 인정해요. 엄마도 좋아하고 선생님 좋아하고 나도 좋고,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아이는 영어를 싫어할 수가 없죠. 그럼요. 학원을 그만둘 이유가 없죠. 통계적으로 보면 학원을 다니는 기간이 1년 정도도 채 안 돼요. 맞아요. 평균적으로. 정말 3년 이상 영어 학원을 다니는 한 학원을 다니는 친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네. 우리 플레이즘은 예외지만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미취학 아동 때 플레이즘에 와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고등학교 커리큘럼을 완성을 하고 졸업을 하는가. 그것도 우리가 퍼센티지를 대략적으로 보면 한 93%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게 선생님들이 이뻐서가 아니겠죠. 저희는 네. 박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쉽고 재밌게 배워야 돼요. 아이들이 영어학원 오래 안 다니고 영어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영어가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그 기본 시스템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보통 학원이나 기관에서 네. 파닉스를 가르치는 책이 5권이잖아요. 보통 5권이죠. 그렇죠. 이게 5권을 가지고 공부해도 분명히 파닉스가 완성이 안 될 거고, 그럼 결국에는 공부를 하게 돼도 다시 또 단어를 잘 대답을 할 건데,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해서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권 플레이즘 책과 비교해서 설명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중에 있는 파닉스 5권을 할 때 도대체 어떤 점들이 어려웠는지 해보신 분들은 설명 잘 이해가 되실 것이고, 안 된 분들은 지금 이 설명을 참고를 해서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볼륨 1과 2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정확하게 알파벳 대소문자를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알파벳 대소문자는 부모님들이 가르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수를 세보면 저희는 17권이죠. 5권짜리를 17권으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1권에서 2권 넘어갈 때, 2권에서 3권 넘어갈 때 그 공백이 있는데 그걸 채워놓은 책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볼륨 3과 4가 있어요. 이거는 알파벳 이름과 음가를 가르쳐주는 단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일반적인 파닉스 1단계인 거죠. 일단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A를 봤어요. What alphabet is this? A 잘했어. 그럼 A는 어떤 소리가 날까? 아, 잘했어. 여기까지만 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arrow, 모르는 단어라고 칩시다. 그러면 첫 번째 글자가 뭘까? 그러면 아 사운드가 났네. 엄마 이거 A야 E야? 그리고 그걸 소리만 듣고도 써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자와 소리에 대한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먼저 돼야 하고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A, says, A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게. 제가 모의수업 볼 때도 항상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기억이 뭔지 알 수 있죠? 기억의 이름은 기억이야. 근데 기억의 소리가 그지. 그 소리가 그, 아, 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알파벳에 이름이 있고 그 알파벳에 소리가 있고 소리로 읽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해주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을 우리가 인지를 시켜주죠. 동물 친구들은 각각 이름이 있고 그들의 고유의 목소리가 있는 것처럼 알파벳 친구들도 동물 친구들처럼 각각 고유의 이름이 있고 그들이 가진 고유의 소리가 있다. 그게 음가죠. 강아지가 멍멍하고 고양이가 야옹 한다면 A는 에라고 소리를 낸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저희는 5세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칩니다. 게다가 A, E 사운드, O와 U 사운드는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호랑이랑 사자 둘 다 어흥 하잖아. 소리 되게 비슷하네. 얘네들도 비슷해. 얘네들의 차이는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정말 딥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속도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기억, 이 정도의 반응 속도를 내는 애가 그거 자음 모음 합쳐가지고 가나다라를 빨리빨리
인지해낼 수 있을까요? 없죠. 그거 안 되죠. 그래서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알파벳 26개의 소리를 15초의 반응 속도로 해내는 거예요. 알파벳 이름과 음가가 끝난 친구들은 지금 이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알파벳 순서를 랜덤하게 놓고 매일매일 하루에 3번 정도만 연습하면 충분합니다. 1분도 안 걸려요, 나중에는. 맞아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15초 정도에 이르도록 이 훈련을 매일 해줘라.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에 이제 볼륨 8이 보이실 텐데 볼륨 8이 시중책의 2단계 책이에요. 근데 저희는 지금 볼륨 4가 끝났는데 가운데 5, 6, 7이 있죠. 네. 5, 6, 7을 하고 8로 갑니다. 자, 그러면 5, 6, 7은 뭐냐? 자음과 모음의 소리 합성 시 나타나는 차이, 그 변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AM 사운드를 알아야 돼. What is the sound of AM? good. What is the sound of A? 잘했어. 그러면 let's blend it together. 연결해서 읽어볼까? M. 맞아요. 근데 재밌는 건 MOM을 놓으면 mo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있는 거가 아니라는 거죠. 읽고 있는 게 아니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지만 블렌딩 개념은 감각적인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에가 사운드라는 개념을 심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알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어도 쉽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음을 하나 더 붙이면 그게 CVC인 그죠. 거죠. 자모음자. 그래서 5, 6, 7 동안 우리 학원에서는 일주일에 2번 수업한다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그러니까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훨씬 더 빨리 끝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게 3개월 정도 과정인데 이거 하고 나서 볼륨 8로 딱 가면 시중책 2단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CVC가 너무 쉬워져 있는 그쵸. 상태인 거죠. 저희가 보통 많이 하는 말이 시중의 책은 5개이기 때문에 너무 높은 계단을 5개를 겨우겨우 기어가는 느낌과 그거를 잘게 쪼개서 17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느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 시스템이고 저희 책인 거죠. 단계의 계단이 낮으면 가르치는 선생님 또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편하고 맞아요. 아이들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편한 거죠. 그래서 2단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거나 끝난 친구들은요 이때쯤 거의 다 동화책을 시작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동화책은 스토리 중심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아무리 낮은 단계의 수준을 읽는다고 해도 거기에 벌써 뭐 is on the, 네. 뭐 like, 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사이트, have, 사이트 이런, 워드죠. 네.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단계까지 온 애들은 어쨌든 몇 개월 동안 알파벳 26개의 고유의 소리를 배워왔는데 갑자기 동화책 읽는데 문장에서 A가 나왔는데 그거 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왜 어지?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이건 그냥 어라고 해야 돼. 이해를 뒷받침하지 않는 지식은 쌓이기가 힘듭니다. 맞아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중책, 파닉스 책에는 사이트 월드를 케어하는 파트가 있어도 굉장히 미약하거나 맞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 동화책을 폈을 때 단모음까지 CVC까지 배운 애들은 읽지 못하거나 아니면 통으로 소리를 내야 하는 더 같은 단어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파닉스와 이제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규칙이 더 깨지죠. 규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볼륨 8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CVC 단어와 CVC 단어가 문장에 들어갔을 때 그 CVC 단어와 어울리는 사이트 월드도 굉장히 쉬운 겁니다. 예를 들면 on, is, the 이런 단어가 나오겠죠. 그 파트를 엄청 강조해서 해놨다는 거죠. 네. 그걸 놀이로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CVC, 파닉스 단어와 사이트 워드가 동시에 들어간 문장이 이 한 책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희 책은 Phonics and Reading Comprehension이 맞아요.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책 하나를 끝내는 거죠. 근데 저희는 Phonics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Phonics 차도 Reading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8과 9가 있는데 요 볼륨 9는 잠시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 옆으로 이제 볼륨 10, 11, 12가 있는데 10은 뭐냐면 이중자음이에요. 단모음 단어가 어려울까요? 이중자음 단어가 어려울까요? 당연히 이중자음 단어가 어렵겠죠. 그죠? 그럼 그 단어에 상응하는 사이트 월드들도 varies 같은 것들 좀 어려워지겠죠. 그 두 개가 합쳐져서 또 문장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볼륨 8과 볼륨 10은 단모음이냐 이중자음이냐의 차이일 뿐 구조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 볼륨 8에서 공부하는 방법이 탄탄했던 아이들은
볼륨 10에 가서도 아주 쉽게 공부를 해내게 된다는 거죠. 정말 가르치기 편해요. 그럼 이제 11은 뭐냐? 장모음이에요. 네. 보통 책들은 장모음이 먼저 오고 이중자음이 나중에 와요. 네. 그런데 왜 장모음을 뒤에 넣냐 하면 잘 보시면 이중자음까지는 모음의 변화가 없어요. 단모음과 동일해요. 네. 그래서 모음의 기준이 명확해야만 아이들이 뒤로 갈수록 모음의 변화될 때 혼동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면 캡에 이가 붙으면 캡이 아니라 케이프죠. 그러니까 볼륨 8까지 공부해낸 친구들이 몇 개월 동안 A를 에 사운드로 공부를 했죠.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에 장모음으로 가면 갑자기 A라고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네. I도 E라고 가르쳐 놓고 갑자기 I라고 해야 되죠. 네. 바이크처럼. 이게 장모음은 결국 모음의 소리가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볼륨 8까지 한 친구들이 바로 장모음을 하면 혼동이 오죠. 네. 그래서 장모음 단어, 예를 들면 black, A가 애 소리 나죠, 그죠? 네네네. flag, 네. 모음의 소리의 변화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중 자음부터 먼저 하고, 네. 그리고 볼륨 11이 장모음이 되어 있는 이유가 네. 그겁니다. 이미 탄탄한 상태에서 이러한 구조로 생겼을 때는 A를 이름을 불러줘야 돼. 애가 아니라 A라고 해야 돼. 네. 이렇게 캡과 케이프의 구조를 이해시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볼륨 12가 있는데, 요거는 볼륨 9와 볼륨 12가 연동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볼륨 13, 14, 15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중모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중모음은 범위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볼륨 9, 볼륨 12, 볼륨 16은 뭐냐? 이건 너가 문장을 읽었잖아. 그럼 그거 말로는 어떻게 할까? 그걸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플레이즘의 교재는 단순히 리딩 컴프레hension만 가는 게 아니라 도대체 한글 문장과 영어 문장은 뭐가 다른 거야? 어순이 어떻게 되지? 언어 논리를 볼륨 9, 볼륨 12, 볼륨 16에서 읽고 이해왔던 문장을 말하기로 전환해서 하는 단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까지가 파닉스 안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말하기 단계에 가는 게 플레이즘 교재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 요 단계 설명을 좀 잘 들으셨다면 동화책을 딱 폈더니 아, 여기 장모음이랑 익셉션 단어들이 너무 많네. 그럼 그 교재는 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기준이 좀 생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교재를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뭐 기관이냐 아니면 개인이냐에 따라서 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플레이즘은 교재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 방법론을 판매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가 나갈 때 선생님이든 엄마든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자료가 영상이 같이 나가요. 네. 그리고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영상을 보고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나 좀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1:1 대응해서 코칭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이를 집에서 좀 스스로 가르쳐 보고자 하시거나 네. 아니면 교육기관에서 시중에 파닉스 5권을 가르쳤는데 그 사이에 공백 때문에 아이들이 리딩을 하는데 좀 버거워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전화 주시면 확실하게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그 중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좋은 프로그램이 없는지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공부방이라든가 네. 교습소를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플레이즘은 이렇게 좌식 형태의 수업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공간에서 다양한 놀이 수업도 이루어지고, 교구도 굉장히 다채롭고 교재도 굉장히 다채롭고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방, 교습소, 대형 학원까지도 같이 분업화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소규모 공부방도 좋고 대형 학원도 좋고, 좋은 프로그램을 찾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지금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맹비 없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벤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곧 마감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맹비 없는 이벤트 동안 저희 프랜차이즈 연락해서 좋은 시스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